50대 초반의 한 여성분이 수업에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찾아오신 이유는 평상시에 말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대화하거나 스피치 발표할 때 공격적이고 너무 건조해서 좀 더 속도를 좀 천천히 했으면 좋겠고 좀 부드럽게 말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피드백을 좀 많이 들으셔가지고 주변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런 부분들을 좀 수정하고 싶어서 오셨어요. 상담할 때나 수업하면서 보니까 실제로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뭐 주변에서 후배들이나 친구들이나 다들 뭐 하는 말이 강사님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게 문제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말을 좀 공격적으로 한다고 하고 건조하게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뭐 주변에서 얘기하니까 좀 가보게 되더라고요. 듣는데 그런 거 아세요? 숨이 차는 게 이 코랑 이 폐만 숨이 차는 게 아니고 귀도 숨이 차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첫 번째로는 그분 보면서 너무 축하드린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말이 빠르거나 말씀하시는 말투가 좀 날카로운 분들이 있잖아요. 말투가 좀 공격적인 분들은 놀랍게도 본인이 그러는 줄 잘 몰라요. 그리고 누가 얘기해줘도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나 심지어 가족들도 좀 말투라든지 뭐 말의 속도라든지 말을 좀 부드럽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당사자한테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나 좀 그거 고쳐야 되겠네.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이럴까요? 아니면 내가 언제? 야, 너는 안 그러는 줄 알아? 너도 되게 빨라. 다른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나한테만 뭐라 그래? 니만 그런 거야 나한테. 막 이런 식으로 막 받아치니까 말을 말자.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본인이 그런 줄 모르는 거예요 거의. 그리고 그분한테 그러면 왜 오게 됐어요? 라고 얘기를 드렸더니 처음에 한두 사람이 얘기할 때는 그냥 고집을 부렸대요. 내가 말이 뭐가 빨라? 내가 말이 뭐가 날카로워? 내가 뭐가 공격적이야? 나 안 그래. 처음에는 딱 방어를 하는 거예요. 튕겨내버리고. 근데 주변의 친구들도 그러고 이분이 이제 대기업에서 팀장으로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주변의 동료들이나 좀 친한 팀원들이 조심스럽게 그렇게 그러니까 세 사람, 네 사람이 같은 지적을 하니까 이거는 좀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대요. 한두 사람이 얘기할 때는 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세 사람, 네 사람 이상이 비슷한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그분처럼 어떤 식으로든 처방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코칭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코칭이 뭐였냐면 말을 너무 빨리 하시니까 말과 말 사이 말도 문장과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단어와 단어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사이를 좀 쉴 수 있게 해드리는 트레이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오창균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강의와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말씀을 빨리 하는 분들은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오창균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강의와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실제로 빨리 하는 분들은 막 하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숨까지 막 차가면서.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하시라고 하고 말하시는 분이 손을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좀 펼쳐놓고 있으면 옆에서 안녕하세요 하고 나서 손을 딱 얹으면 멈춰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 이름은 뭐 하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하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몸이 근질근질해요. 말씀 막 빨리 하는 분들은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고 가만히 손을 제가 올려드려요. 그리고 손 떼면 말해라고 하거든요. 숨도 안 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숨은 쉬어도 된다. 숨을 쉬는 상태에서 호흡이 계속 들랑달랑 하는 상태에서 앞서 안녕하세요를 하고 잠시 기다려 주셔라. 왜 말과 말 사이를 빨리 치고 나가려고 하시냐. 괜찮으니까 제가 손 대고 있는 동안은 이야기하지 마시고 스피치 하지 마시고 가만히 기다려 보세요.
근데 이걸 차근차근 1시간, 2시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누구누구입니다. 쉼에 대한 인식이 필요했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몇 번 반복하고 코칭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한테는 제 생각에는 좀 더 근본적인 코칭이, 근본적인 수업이 필요할 것 같은 거예요.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좀 물리적인 수업이잖아요. 이건 배우들도 하는 수업이고 방송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말의 속도를 편안하게 잡기 위해서 하는 건데, 다음 수업으로 넘어갔던 게 뭐냐면 걷기 수업이었어요. 이렇게 막 연습을 하다가 제가 그분한테 선생님 혹시 수업할 때는 이제 수강생분들한테 통칭해서 그냥 선생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혹시 강의실을 말하지 말고요, 그냥 편안하게 한번 걸어 보시겠어요? 이 수업실을? 네, 해볼게요 하고 이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텝이 걷다가 엉키고 막 어색한 거예요. 늘 걷던 걸음이고 편안하고 천천히 걷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생각했는데, 그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몸인데 편안하게 안 걸어지는 거예요. 왜 천천히 안 걸어지지? 계속 그러다가 입을 가리시더니 왜 이러지? 하면서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막 고이시더라고요. 그분도 당황하셨겠지만 저는 더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기다려 드렸죠. 이분만의 뭔가가 있으신 것 같아서. 선생님 혹시 왜 갑자기 눈물이 나셨을까요? 어떻게 강사님 귀신같이 아셨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걸 알았을까요? 제가 사는 게 그랬어요. 정신없이, 지기 싫어하고, 빠르게 앞서가야 되고, 대학교 졸업하고 부모님 말씀대로 좋은 기업에 이렇게 입사해서 지금까지 거의 30년 가까이 되도록 계속 승진하고 제 자리 지키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제가 걸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일도 잘 챙기고 돈도 좀 챙긴 것 같거든요. 근데 애들하고 제 자신을 너무 못 챙긴 것 같아요. 이렇게 여유롭게 한번 걸어볼 생각도 못하고. 근데 저는 이해가 됐던 게, 한국 사회에서 여성분이 취업을 해서 어떤 대기업에 그런 홍보 마케팅 하는 데는 또 더 치열하고 그런 부서잖아요. 비교적 뭐 영업이나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뭐 사람들 만나서 막 뭘 해야 되고, 그리고 이분이 거기까지 성장하는 동안 유능한 후배들도 막 이렇게 치고 왔을 거고, 치고 왔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계속 입사를 하고 괜찮다고 하면서도 뭔가 불안한 게 있으셨을 거예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근데 위에서는 또 이렇게 푸시하는 게 있으셨을 거고. 그러니까 본인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다 보니까 10년, 20년 루틴이 그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바쁘고 정신없이 이렇게 살게 된 거겠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분이 이 걷다가 잠깐 울컥하신 다음에 말씀하실 때는 이야기하는 게 빠르지도 않고 날카롭지도 않은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는 말이니까. 그 순간은 저는 기도 같은 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말이라는 건 조음기관이나 발성기관이 소리와 발음이란 걸 생성해서 입 밖으로 보내는 그런 음파의 진동인데, 그 전에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고 전체를 관장하는 건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호흡은 호기와 흡기가 만난 말인데,
들숨과 날숨이란 뜻이래요. 호흡이 참 좋다, 호흡이 참 안정적이다, 이 말은 들숨과 날숨이 참 균형 있게 잘 순환되네,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동차는 25,000개에서 한 4만 개 정도 되는 부품으로 이루어진 그런 물체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두 가지가 고장이 나면 거기만 고장이 나는 게 아니고 작동이 안 된다든지 이 기계 자체가 완전히 작동 불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부품이 어느 부위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25,000개에서 4만 개 정도 되는 자동차도 심지어 그런데 인간은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사람에 따라서는 70조 개까지 그렇게 이루어진 너무너무 복합적이고 신체적인 부분, 해부학적인 부분,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 누군가는 영적인 부분이라고까지 얘기하는 너무 유기적이고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존재인데, 선생님이 말을 빨리 하시는 걸 단순히 그냥 물리적으로 외적으로만 다가가면 자칫하면 별로 좋은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변질돼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한테는 우선 심리적이면서도 그리고 삶의 전체의 속도를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걸 너무너무 동의하셨고, 왜냐하면 강의실에서 잠깐 걷다가 울컥해본 그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이러니까 무슨 종교 같네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필요하다고 느끼신 거죠. 그리고 그 시간 자체가 본인한테는 고속도로 위에 휴게소 같은 시간이고 악보 위에 수많은 음표 중에 사이사이 들어있는 쉼표 같은 시간이 된 거죠. 그리고 굉장히 좋은 변화를 가지셨고 지금도 가끔 때 되면 1년에 한두 번은 안부를 물으면서 그렇게 지내는 사이가 됐어요. 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다양한 어원에 대한 해석과 그런 근거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말은 마음의 알갱이다 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말은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리로, 입 밖으로 그냥 흘러나오는 그런 진동이자 전달 수단뿐만 아니라 거슬러 가보면 그 사람의 마음, 살아가는 모습,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 사람을 바라보는 자세, 삶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막 많이 이렇게 뭉쳐져서 그 사람의 말투라는 게, 표현법이라는 게 형성이 된 거겠죠. 말투가 삐딱한 사람은 살아가는 방식이나 세상이나 사람을 바라보는 그 태도가 삐딱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 나는 내 표현과 내 말과 내 목소리에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지? 그러고 보니까 나한테도 그런 공간도 여유도 편안한 시간도 너무 없었던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말투와 표현을 위해서 물리적인 것도 관심 가지고 외적인 코칭도 있어야겠지만 내 마음도 좀 돌아보고 나한테 근본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좀 돌아본 뒤에 차근차근 삶의 그런 것들을 나에게 선물해 보시면 좀 더 좋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근본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